거기에서 제가 처음 이 업을 시작한다고 얘기했을 때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걸 계속 지켜나갔던 것 같아요. 2013년 시작으로 매일 요일을 정해서 지역을 다니고 부산으로, 포항으로, 가까운 경주로, 구미로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움직여 다녔던 것 같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이로믹 컴퍼니 김명진입니다. 네, 대표님 어떤 일 하십니까? 미용 재료 판매업이 주로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반영구 문신, 속눈썹 연장, 뭐 왁싱 뭐 이런 관련된 제품들 판매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원래 어떤 일 하시다가 지금 바이로믹 컴퍼니를 하시게 됐나요? 뷰티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태권도 지도자의 길을 걷다가 우연하게 뷰티라고 하는 업을 만나게 됐었는데, 마스카라가 뭔지도 사실 몰랐지만 과감하게 도전을 했었죠. 그 당시에 결혼 초기였는데 과연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20년을 도복 입고 살았는데 멈추고 할 수 있을까, 소심한 용기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는 이제 도복 입었던 사람입니다.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지금 전혀 다른 뷰티의 길을 걷고 우연하게 좋은 분을 만나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서 사단법인 뷰티 협회도 하나 만들게 됐고, 지금 생각해보면 꿈같은 시간이 흘렀죠. 뷰티 협회는 회원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이 협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회원 수는 약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은 그렇고요. 대구에서 일당백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약 한 200명. 미용 쪽으로 전향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체육관을 하다가 경북 구미에서 체육관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울산에서 태권도 도장을 했었는데, 그때 외지 생활을 하고 있었죠. 본가는 대구였고, 그때 이제 저희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이제 그 결혼과 동시에 첫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울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시 대구로 오게 되면서,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없을까. 그러고 찾다가 만난 게 지금의 뷰티 영업의 일이었고, 아마 그렇게 뷰티를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여기가 사무실이신가 보네요. 네, 사무실. 대표님 오시면은 보통 사무실에서 루틴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를 시작을 하고 제 책상에 앉아서 이제 오늘 하루 해야 될 거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잠시 기도하죠.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회의할 때도 있고요. 그 외에는 영업하는 일이다 보니까요. 뭐 사무실에서 있는 일들보다는 밖에 외근 나가는 일. 오늘도 사실 월요일인데 주말 동안에 이제 주문을 받았던 분들은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길에 배송도 하고, 문제는 월요일 아침에 내가 문을 여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아, 이 사람 주말에 주문이 없었구나. 힘들죠? 네, 바빠야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루를 출발을 합니다. 뭐가 잘 나가나요? 저희는 이제 속눈썹 재료,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영구 재료, 그 다음에 문신 재료, 바디 타투하는 문신 재료, 그 외에 이제 특수 화장품, 뭐 속눈썹 영양제 뭐 이런 걸 파는데, 이 라인이 이제 속눈썹 라인입니다. 이런 형태로 아르지오 레이저 플랫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가죠. 첫개봉이에요, 첫개봉. 벌집처럼 뭐가 나오네요. 네. 이게 이제 SMP라고 하는
기법으로 진행되는 건데 이제 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도트. 예, 점을 만들어내죠. 점을 만들어내면 아까 이제 좀 전에 찔렀던 점들이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테크닉에 따라서 뭐 좀 큰 점, 작은 점, 예, 이 바늘을 이용한 점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뭐가 있는 것 같은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지금 손으로 얹고 있는 이 정도의 면적에 머리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 이 전체를 점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10시간, 15시간씩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술을 받는 분도 시술을 하는 분도 결국은 체력전이겠죠. 예. 나누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2시간 혹은 3시간씩 해서 나누어서 많게는 5번, 6번까지도 시술을 해서 이 안에 밀도를 만들어 나오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 머신으로 도안을 따고 그 도안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죠. 이게 고무판이니까 사실은 아무 말이 없죠. 사람 피부였다면 아마 아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많이 아픈가요? 부위별로 다릅니다. 부위별로 다른데 저도 작은 그림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우리가 피부가 외쪽으로 보여지는 팔도 보면 이제 외쪽으로 보여지는 자리가 있고 안쪽이죠. 예, 안쪽이 대부분 좀 많이 아프고요. 햇빛을 보거나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피부들이 조금 이제 덜 아프겠죠. 문신이 지금 합법인가요? 엄밀히 따지면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문신에 대한 이 선이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 그분을 필두로 반영구 문신법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여야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관련 업체의 대표님들과 함께해서 간 다음에 청문회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신을 하고 있고 당연하다시피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 문신이 건너온 게 일본 야쿠자들 통해서 이제 뭐 흔히 드라마에서 보던 착하게 살자 이것만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무섭다 했던 건달들도 무서워했던 게 야쿠자 문신이었습니다. 야쿠자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문신은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왜 문신이 필요한지 의사분들은 팔의 안쪽 부분을 약속했던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메모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를 타고 오게 되면 구급대원이 현재 이 사고자 다친 분의 현재 상황을 얘기합니다. 뭐 맥박이 어떻다, 뭐 어디를 다쳤다, 어떤 사고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척추가 손상됐다, 뭐 조심해라, 뭐 이렇게 구급대원들 얘기하지만 일선에서 일반적으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앰뷸런스를 타고 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갑자기 병원으로 바로 오게 되면 이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응급실에서 찾아야 돼요. 이 안쪽을 의사들은 응급실에서 제일 많이 봅니다. 모든 의사분들이 다 알 건데 실제 사례로 저한테 오셨던 분 중에 제 아는 선배님 아버님이 이제 알츠하이머 쉽게 말하면 치매입니다. 치매 환자가 오셨는데 이분한테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목걸이, 팔찌 뭐 이런 거에 이제 연락처를 적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지만 그 치매 환자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 다 훔쳐가죠. 다행히도 가족품으로 돌아오시면 다행이지만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지금도 안전 문자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치매 환자 선배 아버님한테 이 팔 안쪽에 이제 그 환자분 어르신 성함, 혈액형 그리고 아들 이름, 아들 휴대폰 번호 그리고 이 환자분이 가셨던 병원 담당 교수님 이름 정도로 아주 작게 이렇게 문신으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이 그 문신으로 남겨놓고 난 이후에 진작에 알았더라면 해드렸을 텐데 그러면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문신이 물론 보여지는 것들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좋은 거죠. 때로는 마약이 나쁩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게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계시는 분들은 그 허가된 마약 안에서 진통제로 드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정부에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건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더 아름답고 예쁘고 지혜롭게 쓸 수 있을지를 우리가 법안으로 만들자고 하는 거지, 얘가 혐오스럽다, 얘가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신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문신이 좀 더 세상 밖에 나와서 더 아름답게 보여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자꾸 나쁜 일만 본다. 그래서 밝은 면들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문신의 자리로 잡지 않을까. 정부는 이걸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10개 해가지고 하나 더 줬을 텐데. 예. 아니, 네 들고 갈 건데. 네, 별로 저 안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온 물량은 어떤 물량이에요? 저희 바이루미에서 생산하는 올인원 크림이죠. 어디 가시는 겁니까, 대표님? 지금? 배송 갑니다. 네. 돈 벌러 가는 거죠. 가서 또 원장님도 얼굴도 뵙고 다음에 경기가 어떤지도 보고 택배로 보내도 되지만 또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얼굴도 뵙고 안부도 묻고 샵의 분위기들도 보고. 본격적으로 창업하시는 건 언제 창업하셨나요? 2007년도 시작할 때는 제가 잘 알던 형님을 통해서 이 뷰티 쪽에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고, 2013년도에 이제 첫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장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장사 처음에 시작하시고 어떠셨나요? 저한테 이 일을 전수하셨던 사수가 늘 했던 말이 그 얘기입니다.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힘들어하지 마라. 세상이 망해도 너는 망하면 안 된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라. 뭐 이게 이제 제 사수가 5년 동안 저한테 가르쳤던 건데, 그걸 계속 지켜나갔던 것 같아요. 2013년 시작으로 매일 요일을 정해서 지역을 다니고 부산으로, 포항으로, 가까운 경주로, 구미로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움직여 다녔던 것 같고,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매출이 올랐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매출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 평균 매출이 월에 평균적으로 한 5천에서 6천 정도, 그렇게 이제 매출이 나왔던 것 같고, 이게 2020년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줄다가 지금은 한 반 정도. 아주 작은 데서 시작을 하셨다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창고였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처음 이 업을 시작한다고 얘기했을 때 다들 비웃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창고였기 때문에. 근데 그 창고에서 시작으로 저하고 같이 했던, 그러니까 휴대폰 매장에서 사용하던 작은 창고가 저한테는 첫 이제 사무실이 되었던 거고요. 워낙에 많은 실패를 거듭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돈도 없었고, 그래서 휴대폰 매장을 하던 형이 휴대폰 매장 오픈했다 해서 이제 제가 놀러 갔다가 그 창고를 보고 제가 농담 삼아, 형님 나 이거 창고 좀 주소, 나 여기다 장사 좀 하게. 그때 그 선배가 뭐 얼마든지 써라, 네가 쓸 것 같으면. 근데 여기에서 뭐가 제대로 하겠나,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첫 사무실, 조그만하게 창고였지만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서 출발했던 게 잔띠꺼 뷰티의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최대 많은 인원이 일을 했던 게 저를 포함해서 6명의 부장님들이 계셨고, 그 가족까지 아마 20명이 넘었죠. 그 20명이 그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먹고 살았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창피해서라도 사무실 오픈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공간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해서 창피하다는 생각보다 내가 이 일을 내 이름을 걸고 사업자를 내고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저는 기쁨이 먼저였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장사가 되고 수익이 생기고 난 이후에 공간이 너무 좀 창피하구나라는 게 그때서야 눈에 들어왔고, 그 이후로 이제 사실은 지금 있는 사무실로 이사를 해왔죠. 약 한 10년 가까이 그 창고를 개조했는 사무실을 쓰다가 지금 있는 사무실로 오게 됐고, 올해 2023년이 이제 바이룸이 새롭게 출발한 해라서 다시 한번 또 급발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해봐야죠.
처음에 거래처가 없었을 때 들어가면 힘드신 게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처음 영업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태권도 도장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소비자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가 많은 일들이었기 때문에 영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영업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누군가의 샵에 가서 뭔가를 제시한다라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요. 첫 영업을 시작하고 2달 동안은 샵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도 저한테는 되게 힘이 들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문을 열고 찾아간 샵에서 2만원짜리 제품을 하나를 구매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제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살아야 하기에 그것조차도 변해가고 바뀌어가고 17년, 16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재밌고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 오늘은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질까? 그런 기대감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갈까요? 네. 올려놓고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뭐 죽는 거 네, 주시면 됩니다. 와 세상에. 이제 갓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선배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일단 꾀가 많은 사람을 선택할 거냐 성실한 사람을 선택할 거냐 라는 질문에 저는 성실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꾀를 부리면 거래처가 될 원장님들도 꾀를 부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그 샵을 찾아오는 업체들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은 거래처 사장님들이 오갑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원장님들이 보면 아 얘가 초짜구나 아니구나를 아는데 내가 영업의 기술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끼를 부리면 그 원장님들은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래 열심히 해라. 근데 저는 그냥 매일 같은 루틴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을 정해놓고 늘 그 거래처에 그냥 주문이 있든 없든 찾아뵙고 얼굴 도장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업을 잘했던 분들의 강의를 듣고 책을 봤을 때 그분들이 했던 게 네 자신을 팔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제품을 내밀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비쳐야 된다. 그냥 성실함 하나로 그 원장님 문턱을 계속 넘다 보면 그 원장님도 결국은 영업하는 사람의 본 모습을 봐주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되어져 갔던 인연들이 오래 가고요. 그걸 우린 다른 말로 이제 단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런 사이가 되진 않았는데 제가 거래를 하고 싶어서 갖는 곳인데 유독 저를 밀어낼 때 제가 했던 방식이 끊임없이 찾아가요. 네, 거래하는 곳이 있으니까 안 오지 마시라고 대놓고 저한테 이제 거절을 하면 저는 끝까지 가요. 하루에도 2번도 찾아가고 뭐 계속 가요. 그럼 그분이 부담되겠죠. 그러면 뭐 때문에 왔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을 때는 미용실이 뭐 머리 깎고 왔다 그러고 뭐 내일 하시는 거면 손 관리 받으러 왔다 그러고 그래서 거기 가서 실제 관리를 받고 돈을 지불하고 옵니다. 그래서 1번 가고 2번 가고 1달 가고 2달 가면 결국 원장님이 사장님 너무 부지런하게 오신다. 뭐 오시는 김에 제품을 달라 그래요. 그럼 제품을 딱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내가 이겼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집을 안 가요. 그럼 제 스스로가 아니에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영업으로 이겼다. 그러면 다음에 안 가요. 참 특이한 게요. 한 3일 4일 지나잖아요. 그 원장님이 전화 옵니다. 요즘 사장님 안 오시네요. 그러면 제가 다른 동네에 있어도 안 그래도 지금 원장님 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차를 돌려서라도 그 원장님을 찾아뵈러 갑니다. 가는 길에 여름이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서 원장님 생각나서 아이스크림 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하나 던져주고 갑니다. 그러면 그 원장님은 아 그러면 사장님 오는 길에 뭐 좀 갖다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제품 드리고 그리고 또 안 가요. 그러다가 또 한 일주일 내로 이 원장님이 전화 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우리 집에 아예 안 오나 봐. 아닙니다. 원장님 가고 있다니까. 맨날 내가 갈 때만 전화하시네. 딱 요 루틴이 갈 때인데 그러면 제가 요일별로 돌았던 그 루틴에 이 원장님 가게가 이제 단골이라고 이제 입점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수성구에 있다 그러면 수성구를 갈 때마다 이 원장님 가게를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제 제 단골로 만들어가는 거죠. 한순간에 되어지는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단골이었던 게 아닌데 결국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은 성실함이 이기는 것 같아요. 창업은 무엇이다라고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뭘까요? 두려운데 낼 수 있는, 현재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용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 있는 결단을 했던 그 결단의 결과물이 창업이 아닐까. 거기에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